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얘기해 볼게요. 사실 금요일 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금요일 날 저희가 금쪽 상담소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 두 분한테 월요일 날 주가 흐름 다 마감하고 나서 지금 물어보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어닝 쇼크 끝나지 않은 부진? 제목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타이틀 싫어하시죠? 이러고 또 이렇게 타이틀. 요거 네 그냥 넘어가시죠. 예. 자, 실적 베이스로 믿을 건 실적이고 믿을 건 성장이다 라는 그런 으쌰으쌰 타이틀로 이제 쭉 올라왔었던 에코프로 PM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P가 어쨌든 Q가 어쨌든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 쭉 나가고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결국 뭐 이 분석은 주말 동안에 많이 하셨을 거고 미래 가치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타이틀 달지 말아라. 지겹다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자, 에코프로 100만 원 가는 백코프로 실적 나왔으니까 요거 악재 털고 이제 간다 못 간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예요? 백코프로 간다? 오케이. 긍정적인 것부터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조회수죠. 아니 조회수 네. 조회수 신경 쓰지 마시고 속에 있는 막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그럼 12월 25일까지 쭉 본다 그러면 가야 될 이제 길이 있습니다. 경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나오는 실적 부분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안 좋은 실적 나왔다. 대한민국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좋은 실적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 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 입장으로는 93만 원이 더 중요합니다. 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돌파를 하기 시작해야 시장의 일정 경로에서 저항을 돌파해서 가벼워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보게 되면 또 쌍바닥이죠. 네, 이런 쪽인데 쌍바닥의 한쪽이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거래 실린 거의 흐름들은 약간 조금 한 2%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나왔었을 때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그다음 88만 원, 93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이 있는데 그런 쪽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지금 같은 수급들이 그래도 보강이 되는 쪽으로 오히려 좀 슥 하고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실적 쪽에서 많이들 수익성을 챙기잖아요. 수익성은 지금 볼 때가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였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이 꺾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바라보는 성장주 쪽에서 매출 꺾이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아닌 상황 쪽에서 단순하게 분기별 아니면 그때 나왔던 그 피해 가격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흑자만 유지한 것도 어디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일단은 안 좋았던 실적들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아니면 내년 초에 갔었을 때 상반기 때 오히려 또 리튬 가격이나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리튬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리튬 가격은 쌍바닥이거든요.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P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Q에 대한 확장만 계속 유지되는 관점들 이상 없다 그러면 계속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저점 타지는 나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분석은 주말 동안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넘어서 그냥 주가 관련해서만 여쭤보면 조금만 추가적으로 여쭤본다고 하면 오케이.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 여기까지는 인정. 근데 결국은 이걸로 돌려서 올라가려 그러면 모멘텀이란 것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 그리고 재료적인 모멘텀 요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민수 대표님. 아 저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분은 X 들으셔가지고 네. 예, 길게 안 여쭤볼 겁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조회수를 위해서. 조회수를 네.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좀 변화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실적 가지고는 그냥 그게 썩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두리뭉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여줄 걸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들이 하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테슬라의 실적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올해 이번 실적에서 4분기 때 연말에 나올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Q의 확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국내 업체들한테
수혜일까요? 피해일까요? 이거 LFP 못 씁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으로 나왔을 때 Q가 늘어나는 부분들, 게다가 내년 가기 시작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공장 GM과의 얼티엄 셀즈 이 공장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어떤 공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누가 뭐래든 간에 Q 확장은 이제 북미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거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소재 업체들의 어떤 가격의 논리보다도 피해 논리보다도 Q 확장세만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속임수 비슷한 거죠. 예. 슥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돌파할 때가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나왔던 쌍바닥권 유지하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여전히 Q 확장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쌍바닥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그 움직임이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재료적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테슬라 실적,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김태성 기사님은 정말 짧게만 왜 100%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근데 지금 구간에서 10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갑자기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냥 100%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의미가 있다. 없는 거죠. 없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던 모든 성장성들이 좀 많이 빠르게 좀 반영이 된 이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이 지금 90만 원을 돌파하고 100만 원을 간다 한들 뭐 120만 원, 130만 원 혹은 150만 원을 돌파할 새로운 어떠한 이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격적인 움직임, 수급에 따른 이제 움직임일 뿐, 뭐 이제 뭐 엄청나게 큰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위치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주도주 차트에 뭐 선 그어오면서 설명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 75만 원, 80만 원대 위로 올라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최근에 2달에서 3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손실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채팅창에서도 126층에 계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신용에 대한 부담도 이제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도 뭐 좀 고려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어서 저는 이 가격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대신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120만 원, 130만 원 그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탄산리튬의 반등, 요건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줄창 하락하다가 중국에서도 정책적으로 혹은 기업에서도 어느 가격대 이상은 뭐 이하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며칠째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까지면 4거래? 7거래일 것 같네요. 예. 네, 7거래 이제 상승인데 만약에 그 상승과 커플링돼서 움직여야 되면 에코프로도 올라와야겠었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후반형. 있겠는가. 그건 가서 보시죠. 네. 네, 그건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패널들을 고생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제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질문하러 나왔는데.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에코프로처럼 어려운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한데 수급이나 뭐 이런 거 꼬인 거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장난치는 그런 거나 뭐 앞으로의 전기차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기만큼 어려운 종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말 짧게만 두 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적극적으로 합니까? OX. 하나, 둘, 셋. 이렇게 캐주얼하게. 하나, 둘, 셋. 두 분도 여기서도 또 엇갈리네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연말 혹은 설날까지 본다면 2차 전지가 그래도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격 메리트가 나왔고, 가격 메리트. 예, 거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돌리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들 쪽에서 그때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거를 또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 보고 있게 되면은
시도했다가 계속 오전에는 저항대만 못 넘어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때 나왔냐면 12시 반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돌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안착해서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때. 네. 이런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밑에 있던 분위기가 아니라 위쪽에서 뭔가 돌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다른 거 안 내고 그냥 보고 있던 종목들이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 돌아가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81만 때 들어갔다가 83만 에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하나의 변화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변곡점들의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TCC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합니다. 예. 고점에서 계속 매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확인되는 거고 이런 어떤 영역이 확인된 쪽에서 실적 흐름들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 계속 반응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DI 동일이죠. 이쪽도 지금 보면은 오늘 장중에 밀렸다가도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소액주주와의 어떤 좀 약간 대결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하나만 보고 움직일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단기적인 또 강의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왜 X인지 그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선택권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수 대표님처럼 매매를 잘하진 않겠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지금 트레이딩 하다가는 한번 또 물리게 되면 포트 2차 전지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예. 또 현금은 없어지고 또 골치 아픈 이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서 일단은 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지금 다른 쪽에 조금 더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빠른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온 쪽 그러니까 숫자가 찍힌 쪽에 조금 먼저 집중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민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숫자가 찍히는 섹터와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책 김태성 이사님의 대안책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까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다고 하면 네. 대안이 있는 종목? 일단은 9월 수출 데이터 저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이 계속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 쪽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선? 네, 아니면 지금 이팔 전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이 방산.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도 오늘처럼 좀 극명하게 분위기가 나뉠 때 그러니까 뭐 빅텍, 스페코, 퍼스코처럼 소형주들이 오늘은 움직이고 대형주들은 되게 뜨뜻미지근했었거든요. 오히려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실적 기반의 이제 방산 대형주들을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다소 좀 당장은 지루해 보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이 딱 하나 있을까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네. 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2차 전지 관련주 혹은 종목으로 봤을 때 대안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설날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갑자기 놀란 사실은 와 크리스마스가 2달밖에 안 남았네요. 금방 가요. 네. 올해도 이제 다 끝났네요. 아이고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 다 끝나갑니다. 네. 이거 뭐 옆에서 막 전쟁 나고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2023년도 이렇게 가는군요. 네. 좀 있으면 연말 결산해야 돼요 저희. 그러고 한 살 더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종목을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쪽에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예. 전력기기 쪽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전력기기. 이번 실적 기대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지지권 지지했고 예. 다음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게다가 또 코스피 200 관련된 종목 쪽의 흐름들도 있다 보니까 예. 수급 나쁘지 않을 것이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달 반, 2달 동안 8만 원대에서 지금 7만 3천 원까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때가 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수출 데이터 보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시간 있나요? 네, 10초 있습니다. 10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는 현재가는 지금 73,000원인데 오늘 기준으로 목표가를 한 85,000원 잡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성 이사님의 LIG 넥스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